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회사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먼저 구축하는 게 좋아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기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이 업체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 일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을 때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 막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경영 책임자의 형사처벌의 문제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들이 회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어려운데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딱 명확해지면은 할 텐데, 그래 한번 우리 법을 잘 준수해 보자라고 딱 시행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 때문에 회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전문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이 법에 대비해서 어떤 거를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문건설이 이 법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된다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좀 막막한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전문건설이 갖고 있는 취약성이 있거든요. 어떤 취약성이요? 전문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진법이나 기타 관계 법령에서 안전과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는 원도급자한테 주고 있고, 법에서도 지금 안전에 관련된 비중을 두고 있는 데가 뭐 발주자라든지 뭐 설계 시공 단계에서 어떤 감리자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문건설이 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가격 결정된 게 없다 보니까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구조이고, 그리고 원도급사의 마진을 뺀 나머지 금액 가지고 최저 입찰제식으로 이제 공사를 입찰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부재하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전문건설이 우리 중처법을 잘 지켜야 되니까 전문가를 어디서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어떤 안전관리 업무를 하겠다, 이거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지금 뭐 전문건설을 상대로 뭐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고, 중처법에 관련된 의무사항들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우리 회사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먼저 구축하는 게 좋아요. 근데 건설업 같은 경우는 회사 전체의 공사 금액이 아니라 단일 현장 금액이 50억 이상만 지금 적용이 되고, 50억 미만의 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경영 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본사 주재 관할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을 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근데 저희가 컨설팅 해보면은 뭐 그런 자체가 뭔지도 잘 모르는 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원도급 업무를 주로 하는 데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익숙하고 잘 할 수 있는데, 전문건설은 그걸 안 해보다 보니까 우리는 예전에 그런 거 안 해봤는데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먼저 안전보건관리 체계, 우리 회사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공정이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에 대한 명확한 위험성 평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전보건관계 법령 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건설이 현장에 투입해서 일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위험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직 안 돼 있는 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위험성을 파악한다는 자체는 눈으로 보고 이거 위험한데 아닌데가 아니라,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관련돼서 안전관계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 공정에 꼭 필요한 위험 요인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지금 전문건설이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이에요. 세 번째는 이 위험 요인을 파악됐다면 위험 요인을 감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아젠다를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회사는 이 세 가지 체계,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부분의 명확한 분석, 그다음에 이거를 감소하기 위한 위험성 대책, 거기에는 이제 안전시설물이라든지 뭐 안전에 관련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뭐 그러다 보면은 입찰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낙찰이 안 될 확률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법령에 대한 준수 부분이니까 어렵다 하더라도 좀 이런 것들은 좀 지키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안전을 좀 뭔가 강화한다고 하면은 비용이 필연적으로 이제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음. 어떻게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될까요? 비용 부분이 현재 지금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상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이나 뭐 건진법이나 뭐 이런 법률 상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명확성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중처법이 잘 현장에 정착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저는 기업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법인세 부분이라든지 특별 어떤 혜택을 줘서 예를 들어서 안전과 관련된 보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1,000만 원 썼다. 그러면 이 1,000만 원 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1.5배라든지 2배의 어떤 조세 혜택을 주는 거죠.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 자체도 기업에서 만약에 비용을 지출이 되면 그 비용을 그냥 1대1의 손비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할증된 비용으로 법인세로 만약에 그걸 반영을 해서 공제를 해준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많은 비용들을 쓰겠죠. 우리가 그 세금을 내야 될 부분들이 그만큼 더 이상 감면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국가가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국가가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꼭 그 산업 현장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만 안전하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산재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건강국민연금 이렇게 4대 보험처럼 사회보장제도로 시행되는 것들을 국가가 운영을 하잖아요. 이것도 국가에서 일정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 기금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비용들을 대폭 기업에 이제 지원해 주는 거죠. 그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회사들은 자기들이 다 하겠지만은 일정 규모 미만에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없고 전문가가 없고 할래야 몸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전에 대한 것들을 전혀 문외한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파견해 주고 그리고 예산도 지원해 줘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건설 현장에서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이런 데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 중대산업재의 거의 90%는 50억 미만 현장에서 발생이 돼요. 그럼 결국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크린 사업 해가지고 뭐 시스템 비계하게 되면 얼마를 지원해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서만 지원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50억 미만 현장은 국가가 아예 그냥 안전보건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아예 자체 안전관리를 하는 거죠. 시스템도 짜고. 그래서 만약에 안전관리를 시행하지 않으면은 공사상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코어, 그러니까 안전이 필요한 현장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예산도 투입이 되고 인력도 투입이 돼 갖고 만약에 이걸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중대재해처벌법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기여를 많이 할 것 같아요.